국립고을연구소에 보관된 한 권의 책 사명담조. 이 책은 영파 지역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와 전설 등을 모아놓은 향토지다. 바로 이 향토지 안에 고려 장씨라는 성과 그에 얽힌 얘기들이 담겨져 있다. 진명령 일대에는 신라 사람들도 그 지역에 살고 있었고 또 이 고려 장씨들이 그 일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것은 고려와 원나라 또 신라와 당나라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들은 항상 이 보다선을 통해서 해로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과 이 지역 영파 절강 지역을 통해서 내왕을 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책의 고려 장씨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와 관련된 또 하나의 유적, 고려사관. 이곳은 1117년 송나라에서 고려 사신들을 맞이하기 위해 세운 영빈관 겸 숙소였다. 고려의 사신들은 바로 이곳 영파를 통해 중국 내륙 지방으로 들어왔던 것이다. 지금 남아있는 고려사관은 본래의 터 위에 중국 정부가 새로 복원한 것. 고려사관의 본래 모습은 기념관 한켠에 걸린 그림 속에 남아있다. 고대부터 한반도로 향하는 중요한 출발 지점이었던 절강성 영파. 마침내 지난 3월 24일 뗏목 탐험대는 고대 뱃길을 복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섰다. 중국 정부에서는 대대적인 출범식으로 이번 뗏목 항해의 안전과 성공을 기원했다. 将成为东亚各国相互理解和相互协助，走向共同繁荣的良好契机。 출범식이 끝난 후 중국인들의 관심과 지원 아래 장보고호가 드디어 바다로 나왔다. 본격적인 출항에 나서기 직전 대원들은 장보고의 영정을 뗏목 위에 펼치고 무사 항해를 기원했다. 장보고는 1200년 전에 이 동아지중의 해상왕이었으며 동아지중의 물길을 장악한 인물입니다. 우리는 장보고의 해상활동로를 추적 탐사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뗏목에 장보고의 영정을 모시고 갑니다. 바닷길을 개척했던 장보고의 정신을 싣고 뗏목은 이제 먼 바다를 향해 돛을 올렸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것이 장보고호인데요. 길이가 14m, 또 넓이가 4m에 불과한 이 작은 뗏목을 타고 탐험대는 고대의 이 바닷길을 찾는 여정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돛과 노, 또 바람과 파도에만 의지한 이런 항해라면 폭풍우 같은 악천후를 만났을 때 배가 부서지거나 또는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높지 않을까요? 자, 우리 선조들은 이런 위험을 안고 어떻게 바닷길을 건너다녔을까요? 항해술이 그다지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에는 이 넓디 넓은 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것보다는 이 연안을 따라서 항해하다가 가장 짧은 뱃길을 찾는 것이 쉽고 안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중국의 남쪽 지방에서 출발한 배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가장 쉽고 안전한 뱃길은 어디였을까요? 먼저
이 중국에서 출발해서 이 동중국해를 가로질러서 이 한반도의 남쪽 연안으로 들어오는 백길이 있습니다. 이 백길은 다시 한반도의 서해안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백길로 이어지거나 또는 일본 열도 쪽으로 빠지면서 중국과 한반도 그리고 일본을 연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중국의 동쪽 대륙의 그 해안을 따라 올라오다가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산둥반도에 도착해서 황해를 건너오는 길입니다. 뗏목 탐험대가 이 도전한 길은 바로 이 항로입니다. 영파에서 산둥반도까지 1200km의 바닷길. 이 구간은 이미 한 차례 뗏목 항해를 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인선의 도움을 받아 산둥성까지 가기로 했다. 탐험팀은 지난 97년 뗏목 탐험을 통해 영파에서 산둥반도 성산까지의 바닷길을 복원하는 데 성공했던 경험이 있다. 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바닷길. 시간이 지날수록 바닷물은 점점 짙은 황토색을 띠어간다. 황해란 이름이 실감나는 바닷길이다. 이 바닷길의 연안을 따라 신라인과 관련된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연운시의 숙성촌. 신라인들이 신라방을 꾸려 자치적으로 살던 곳이다. 이곳에 세워진 비석은 바로 이곳이 신라인들이 모여 살던 집단 거주지였음을 알려주고 있다. 아직도 곳곳엔 신라방 사람들이 사용하던 옛 물건들의 자취가 남아있다. 당시 신라 사람들은 양자강과 황하유역의 대운하를 따라 배를 타고 물건을 나르며 지역의 경제권과 상권을 장악해 나갔다. 그래서 신라인들의 집단 거주지는 연안과 운하를 따라 절강에서 산둥반도까지 이어진다. 산둥반도를 향해 계속 북상하자 주변 바다가 다시 푸른 빛을 찾기 시작했다. 탐험대원들은 이제 단독 항해를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뗏목 구석구석을 점검하는 일에서부터 선실 내부를 정리하는 일까지 산둥성이 가까워질수록 대원들의 움직임도 바빠진다. 해가 질 무렵 뗏목은 산둥반도의 석도진 앞바다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석도진은 많은 배들이 들고 나는 항구. 그러나 이곳은 우리에게 장보고란 이름으로 더 친숙한 지역이다. 석도진 앞바다가 한눈에 바라다 보이는 언덕 위엔 장보고 기념탑이 서 있다. 9세기 초 장보고